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일주일 뒤로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요. 걱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 쪽지가 날아왔는데요. 자, 1차 위반 10만 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자, 누구나 이런 과태료 부과 대상 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에는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선물 받고 이런 쓰레기 배출 문제가 생기는데, 쓰레기 잘못해서 잘못 버리면은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데,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과태료 부과되지 않고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하는데요. 영상 뒷부분까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거 금액도 큰 금액이지만 이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으면 정말 마음이 쓰립니다. 자,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시는데요. 과태료 금액도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이 걱정해서 끝내는 방법,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뒷부분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분리배출 방법은 알고 있다고 해도 지자체별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면, 못 같은 경우는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헷갈리시죠? 이걸 단번에 찾아보려면 어디도 제대로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뒷부분에 종류별로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 간단하게 검색하고 방법을 알아서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점검해 보고 분리배출 방법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속반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분리배출 위반 적발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거나 다른 품목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인데요. 자, 추석 연휴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불법 쓰레기 투기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과태료 10만원부터 30만원, 특히 쓰레기 봉투 파봉, 의심되는 쓰레기 봉투 열어서 영수증 등을 채집해서 누가 버렸는지 택배 상자나 이런 데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인데요.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 봉투 직접 열어서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현재까지 21회에 걸쳐서 불법 투기 합동단속을 진행해가지고 434건에 대해서 7,191만 원의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추석 연휴에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휴게소 이용하는데도 외부 쓰레기 투기 금지 100만 원 위반 과태료 이렇게 플랜카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은 음식 묻은 비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과연 과태료 30만원이 나올지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자, 불법 제작 종량제 봉투 막아라, 서울시 자치구 합동 점검 나섰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 묻은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을 경우에 과태료 30만 원이 나올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는데요. 7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당장 빼세요. 과태료 30만 원 냅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와 환경부가 혼선을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특별시 그리고 환경부 각각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이런 혼선이 벌어졌는데, 자, 오물 묻은 비닐 버리면은 정말 과태료가 낼까? 정답은 아니온데요. 자, 서울시에 따르면은 최근 인터넷에 퍼진 내용, 그러니까 음식물 묻은 이 비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7월 1일부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도록 안내가 나갔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서울시에는 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거였습니다. 자, 7월부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데요.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이고 아직 조례가 바뀐 게 아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은 전부터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 부과되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검문이 심화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소각 매립되는 폐비닐이 서울시만 하루 402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서 빼서 분리배출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이 이물질 묻은 폐비닐 넣지 말고 분리배출하시면 종량제 봉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점을 서울시에 계시는 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서울시 종량제 봉투로 버려진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양이 2022년 굉장히 늘고 있죠. 자, 이게 쓰레기 분리 방법 헷갈려서 무조건 이물질 묻은 폐비닐을 그 종량제 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자 402톤이나 이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폐비닐을 분리 배출해도 활용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시 폐비닐 730톤 중에 55%인 402톤이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데 이러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이물질이 묻어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도 당연히 없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며 또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종량제 봉투가 반 이상 홀쭉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전국의 지자체별로는 약간 상이하지만 이물질 묻은 비닐 버릴 때 대부분 이제 라면 봉지, 커피 믹스 봉지 이런 건데 내용물을 깨끗이 헹구고 이물질을 제거한다면은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추장이 묻었거나 이물질을 씻어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폐비닐이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돼서 이물질이 묻은 건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물질이 어느 정도 묻어도 폐비닐로 자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분리배출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그동안 약간 달라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에 분리배출 가능한 것 좀 살펴보면은 여기 라면 봉지, 커피 믹스, 노끈, 비닐장갑 자주 쓰시죠. 이런 거 전부 그 삼각김밥 봉투 이런 거 다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랩인데요.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셔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도 떡볶이 고추장이 가득 묻은 비닐은 재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분리배출해 하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라. 자, 요거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국의 지자체별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재활용 가능한 비닐은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물질이 묻었다 하더라도 이물질 묻은 거를 깨끗하게 씻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분리배출을 하셔도 된다.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분리배출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들어가서 분리배출 방법 먼저 환경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류는 대부분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종량제 봉투에 예외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알약 포장재, 카세트 테이프, 그러니까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이런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대부분은 플라스틱류, 물병이나 이런 건 당연히 플라스틱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닐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과자 라면 봉지, 일회용 비닐 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두세 번 헹궈서 잔여물을 없애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분리배출해 주시면 되고 정말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로폼은 대부분 그냥 분리배출하면 되고요. 여기서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일지라도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물에 한번 헹군 후에 버리면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배출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이물질이 정말 많이 묻었고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정말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로폼을 쪼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병류는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 이런 거 많이 헷갈리셨죠? 요거만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마대에 버려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전용마대 이건 주민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기 담아서 버리시면 아주 깨끗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대신 버려주는 앱도 그런 스타트업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이 쓰레기 배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편리한 대신 가격은 싸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잡다한 생활 쓰레기를 문 앞에다가 배출하면서 이렇게 폐기물 배출 대행 스타트업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갖다 빼기라는 업체가 있는데 2018년에 설립됐고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 폐기물 배출 대행 수수료만 내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이런 스타트업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건전지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전지는 폐건전지 수거함에다가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찾는 스마트 서울 앱에서 폐건전지를 검색하면 자세한 그 폐건전지 버리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과자봉지 기름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모두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도 물로 헹궈서 제거가 된다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헷갈리는 이 화분, 도자기, 타일, 유리, 거울, 고무, 가정 내 소량, 건축 폐자재, 고양이 모래, 미용실 머리카락, 뚝배기 그릇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특수 생활 폐기용 마대를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 때 물놀이 많이 이제 이용했는데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오래된 수영복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수영복과 함께 물놀이 필수품인 튜브, 구명조끼, PVC, EVA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고 구명조끼 내부의 충전재인 스티로폼은 따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핸드폰 모두 가지고 계신데요.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핸드폰에 다운이 되는데 이 앱을 더블 클릭하시면 앱이 실행되면서 내 손안의 분리배출 방법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앱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궁금한 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기본적인 상식부터 헷갈리는 부분은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바로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못 같은 거 어디다 버려야 되지 헷갈릴 때는 못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고철류에 버려라 바로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추석 명절 앞두고 추석 연휴에 생활 쓰레기 많이 배출될 텐데요.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으로 잘못 버려서 10만원부터 30만원 과태료를 안 내는 방법 제일 중요한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이 앱을 잘 다운받아서 헷갈리실 때 한 방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 환경도 아끼고 무엇보다도 과태료 고지서 날라오면 기분이 나쁘니까 주의해 주시고 3일 경제독립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방법을 활용해서 이 과태료 부과 대상 쪽지 절대 받지 않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